이어서 전기자 권선법으로 갑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계자, 전기자에서 배웠죠? 계자 그러면 필드 마그넷 용어 여러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계자 철심과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역시 전기자도 철심과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규소광판을 쓴다 그러면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감소하고 성층을 한다. 얇게 쓴다는 얘기죠. 와류손을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규소광판을 성층했다. 이렇게 한 번의 문제로 주어지면 얘 둘을 우리가 한 번에 얘기할 때 철손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철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전기자 권선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환상권과 고상권. 근데 환상권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뭐 뒤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얘가 이해가 되니까 우선은 한번 계보를 먼저 봅시다. 개로권과 패로권, 열려있고 닫혀있고 그런 의미네요. 여기에선 닫혀있는 패로권을 쓴다는 얘기고 그 다음 단층권과 2층권, 단층, 2층, 1층, 2층 그런 얘기죠. 2층권을 쓰게 되고요. 2층권 중에도 중권과 파권이 있습니다. 중권, 파권. 중권은 병렬권, 파권은 직렬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사용합니다. 그러면서도 전절권, 단절권이 있는데 각각 전절권을 쓰지 않고 단절권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계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설명을 듣다 보면 아마 좀 기억이 되실 겁니다. 우선은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먼저 환상권부터 한번 봅니다. 환상권은 이렇게 환 모양으로 고리 모양으로 여기가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 이런 도체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와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똘똘 감는 것을 이렇게 고리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환상권이다 이렇게 부르고 즉 전기자 내부를 통과해서 밖에서 저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밖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감은 것을 환상권이라고 합니다. 잘 안 쓴다는 얘기죠. 제작 수리가 어려워서 또 효율도 떨어져서 지금은 쓰이지 않고요. 자, 고상권을 쓰는데 고상권은 뭐냐면 이렇게 환상권이죠. 이거는 환상권을 이제 이거 정면에서 봤을 때 들어가서 나오고 이런 형태로 감은 겁니다. 이게 환상권이고요. 고상권은 지금 똑같은 이런 전기자 도체가 있을 때 제가 이 삽으로 표현했는데요. 삽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홈을 팝니다. 겉에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어떻게 권선을 하느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즉 이 홈이라고 하는 것 슬롯이라고도 하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슬롯이 생기겠죠. 그래서 걔를 속으로 안 들어가고요. 이 겉에서 이렇게 감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얘가 정면에서 바라보면 와서 속으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겉에 이렇게 감는 모양을 고상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환상권 들어가서 이 속으로 들어갔지만 고상권은 이 표면에만 이렇게 홈을 파서 이렇게 감은 구조를 고상권 이렇게 합니다. 고자를 우리가 붓고자를 씁니다. 붓고자, 붓고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장구라든가 북 이렇게 가죽을 꿰맬 때 이렇게 꿰맨 거 보셨죠? 그 모양이다. 그래서 얘를 고상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상권을 쓰지 않고 이런 고상권을 쓰게 됩니다. 고상권. 고상권을 쓰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고상권 중에는 개로권과 패로권이 있는데요. 개자, 열려있다 그 얘기죠. 패로권은 닫혀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로권은 하나씩 이렇게 독립적으로 얘를 감는 거고요. 패로권은 완전하게 닫혀져서 처음부터 이어서 끝에가 이렇게 닫혀진 형태로 감은 권선법을 패로권 이렇게 얘기하고 패로권을 쓴다는 얘기죠. 개로권 쓰지 않고 그 다음에 패로권 중에는 단층권과 2층권이 있습니다. 단층권 한 층만 이렇게 감는다는 얘기죠. 단층권은 한 층만 이렇게 감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홈이 이렇게 있을 때 슬롯이 있을 때 단층권은 이렇게 권선을 감은 형태를 보면 단면을 보면 이렇게 하나만 감은 형태고요. 2층권은 여기 감고 또 감고 그러니까 2번 이상 감은 겁니다. 그래서 홈에 이렇게 권선의 단면을 보면 2개 이상 이렇게 있는 이런 권선법을 2층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층권 역시 쓰지 않고 2층권을 쓰게 됩니다. 자,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그 다음에 중권과 파권은 자, 이런 형태로 갚는 겁니다. 나와서 뭐 자세하게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실 수는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대략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시는데요. 한 번 감고 다시 그 위에 또 감는 이런 형태여서 이 중복돼 있다, 중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일종의 병렬권입니다. 병렬 형태로 감은 거고요. 파권은 이렇게 어떤 슬롯에 들어가서 다음 슬롯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일종의 직렬 형태로 감은 형태를 파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대로 중권은 병렬권, 중복돼 있다, 병렬권이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파권은 일렬로 이렇게 쭉 늘어뜨린 그런 형태의 권선법, 직렬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권은 병렬권이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렇게 병렬 형태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병렬 형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수를 P로 표현하고 병렬 회로수가 A라고 표현하면 늘 여기는 극수와 병렬 회로수가 같다는 거예요. 극수라고 하면 이런 우리 자석으로 얘기하면 N극, S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바로 이렇게 극이 4개가 있는 이런 걸 사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그렇다면 중권이라면 병렬 회로수가 4개가 연결돼 있겠죠. 그런 형태로 감은 거고요. 또 브러쉬,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브러쉬 수를 B라고 하면, 브러쉬의 B를 따서 B라고 하면 브러쉬 수도 같다. 이게 중권, 병렬권에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흐를 통로가 많죠. 이 그림을 생각해 보면 병렬일 때는 전류의 흐를 통로가 많으니까 대전류용, 상대적으로는 얘보다 저전압, 대전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양단의 전압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균합판을 설치한다. 이것도 중권의 특징이죠. 전압을 균일하게 맞춘다 그 얘기죠. 공극의 불균일에 의해서 브러쉬 불꽃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균합판을 고리란 얘기죠. 설치한다. 자, 파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직렬 형태입니다. 병렬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파권이더라도 직렬 형태로 돼 있지만 병렬 회로수는 2개입니다. 그래서 병렬 회로수는 늘 2로 고정돼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직렬로 감는다는 거. 이게 파권의 특징이고요. 역시 이 병렬 회로수하고 브러쉬 수는 같은데 얼마다? 2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대파 한 단 사와라 그러면 꼭 2단씩 시켰습니다. 한 단 사오면 제가 또 가야 되니까 엄마 꼭 두 단씩, 파는 꼭 2단씩 사야 돼 하고 2단씩 사왔습니다. 심부름을 한 번만 하려고. 그래서 파권은 늘 병렬 회로수가 2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전압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얘는 고전압, 얘는 저전류. 여기는 전류가 흐를 통로가 많으니까 대전류. 얘하고는 반대가 되겠죠. 그걸 포인트로 해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중권은 병렬권, 파권은 직렬권, 파는 2단만 사와야 됩니다. 2단, 병렬 회로수 2개 이렇게 되고요. 얘는 극수, 병렬 회로수, 브러쉬 수가 같다. 중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공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계자와 전기자 사이의 간격입니다. 지금 여기 자석이 회전하면서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죠. 바깥에 이제 전기자가 있는데 이 사이의 요 틈, 간격을 우리가 공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소형기, 작은 형태의 발전기에서는 3mm, 큰 거는 좀 크겠죠. 여기에서 8mm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중권과 파권을 다 쓴다는 얘기죠. 자, 그 중에서 역시 전절권과 또 단절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전절권은 안 쓰고 단절권을 쓴다는 겁니다. 자, 전절권은 뭐냐면 지금 여기 N극, S극 보면 이 극 사이에 우리가 그대로 제대로 감으려면 여기 A와 A' 이래서 이렇게 감아야 되겠죠. 즉 이 극간격과 동일하게 전기자를 권선하는 방법을 전절권, 여기도 마찬가지죠. B와 B'도 그대로 C와 C'도 이렇게 감는 것을 전절권이라고 하고, 단절권은 뭔가 좀 짧게 감는다는 뜻입니다. 얘와 얘를 감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짧게 이렇게 감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약간 비스듬히 감은 거죠. 즉 극간격보다는 좀 짧게 권선하는 방법을 단절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B와 B' 이렇게 감다는 얘기죠. 이렇게 약간 짧게, 여기도 이렇게 짧게 감는 방법을 단절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둘 중에 뭘 쓴다고요? 단절권을 쓰게 됩니다. 단절권을 쓰게 됩니다. 자, 둘은 이제 단절권을 쓰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단절권을 쓰게 되는 이유는 즉 여기가 n극 s극 이렇게 두 n극 s극 간격을 놓고 보면 전절권은 n극과 s극 딱 그 간격과 동일하게 이렇게 감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지만 단절권은 그 간격보다 이렇게 조금 짧게 감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이 권선 양도 좀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단절권을 쓰는 이유가 이런 장점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고조파를 개선합니다. 이런 발전할 때 정연파가 만들어져야 좋은데 전절권을 쓸 때는 오히려 여기에서 고조파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고조파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연파가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절권을 쓰면 고조파를 개선, 즉 파형을 개선하고 좀 아무래도 동량, 구리량이죠. 이런 전선의 양도 감소해서 경제적이고 하지만 단점도 있다는 거죠. 단점은 유기기전력이 이 전절권에 비해서 전절권일 때는 즉 조금 더 높은 전압이 만들어지지만 단절권으로 할 때는 유기기전력이 좀 감소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유기기전력보다는 단절권보다는 단절권에서 조금 유기기전력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고조파라든가 동량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 집중권과 분포권이 있는데요. 집중권은 말 그대로 여기 감는다고 여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감는 겁니다. 집중해서. 하지만 분포권은 여기도 감았다가 이 옆으로도 좀 감았다가 이렇게 감았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 얘보다는 조금 옆으로 분포를 시켜서 이렇게 감는 방식을 분포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집중권은 잘 보시면 어떤 슬롯에 그곳에 이렇게 집중해서 감은 형태지만 분포권은 슬롯이 있다면 이렇게 여러 군데로 이렇게 감는다는 얘기죠. B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러 군데로 감게 됩니다. 그러면서 넓게 펼쳐진 형태의 권선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분포권을 쓰게 되는데 장점이 역시 우리가 원하는 정연파를 만들기 위해서 즉 고조파를 개선시키고 인덕턴스가 감소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자기학 시간에도 배웠지만 어떤 한 상의 선을 이렇게 하나로 쓰는 것보다 얘를 좀 작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닥 쓰는 거 있었죠? 여러 가닥 쓰는 거 복도체 이런 거 했었잖아요. 복도체, 다도체 했을 때 다도체를 쓰는 것이 인덕턴스가 감소했었죠.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여러 가닥을 쓰는 것이 인덕턴스를 감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 발산도 당연히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열 발산, 즉 냉각 효과도 좋겠죠. 그 다음에 분포권도 역시 단점이 아까 우리 전절권하고 단절권에서 단절권 쓸 때의 단점과 똑같네요. 유기기전력 여기도 상대적으로는 감소한다. 이렇게 집중해서 감을 때가 더 높은 전압을 만들고 얘는 조금은 낮은 전압이 만들어지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조파를 개선하고 이런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분포권을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알아보려고 했던 전기자 권선법 이렇게 개통도가 있었죠. 정리해보면 환상권, 고상권 이제 뭔가 보이시죠?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감는 거고 고상권은 북 모양으로 표면에만 이렇게 홈을 파서 감는 거여서 고상권을 쓰게 되고 계로권과 패로권 얘는 독립적으로 하지만 얘는 전체가 이렇게 닫혀 있는 모양의 패로권을 쓰게 된다. 계로권을 쓰지 않고 패로권 중에는 단층권과 이층권 뭐 씁니까? 2층권을 쓴다고 그랬죠? 2층권. 그래서 홈에 2번 이상 감은 그런 권선법이죠. 2층권을 쓰게 되고 그
그 다음 중권과 파권. 중권은 병렬권, 중병. 파는 직렬권. 그래서 파는 2단. 제가 심부름 2단씩 꼭 사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병렬 회로수 이게 꼭 2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중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렬 회로수, 극수, 브로시 수가 모두 같았죠. 그러면서 균합판도 필요하다. 이런 것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전절권, 단절권. 전절권은 극간격과 동일하게 전체 간격대로 감는 거지만 단절권은 좀 짧게 감았었죠. 근데 단절권을 쓴다고 그랬죠. 장점이 많아서 고조파를 개선하고, 그렇죠. 고조파를 개선하는, 그 다음에 동량도 적게 들어가서 경제적이고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단절권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유기기전력이 좀 감소하는 점이 있었죠.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배웠었던 한 가지가 단절권 말고 이제 분포권과 집중권 있었죠. 여기는 지금 분포권하고 집중권 넓게 분포해서 쓴다고 그랬고 얘는 집중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분포권을 쓴다고 그랬죠. 유기기전력은 좀 감소하지만 고조파 역시 개선하고 인덕턴스도 감소하고 그런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분포권을 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전기자 권선법 중에서 이 개통도가 전체적으로 맥락이 보이시면 성공한 겁니다. 자, 부드럽게 여러분들 이해 중심으로 하시고요. 너무 처음에 아무튼 외우는 거에 너무 집중하셔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처음에는 부드럽게 스토리를 듣듯이 이해 중심으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